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1월 5일 화요일 SCM 생명과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고점에서 윗꼬리가 길게 되고 어제보다는 이 앞전의 캔들을 이렇게 하회한 모습입니다. 오늘 227만 9천 주의 거래량의 6.14% 빠진 종가 5만 7천 원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22년간 공부하면서 2010년 정도 되는 그때의 공부를 하면서 정리해둔 눌림목 매매를 소개를 하면서 같이 이 영상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불안하시고 어찌 될까 주린이 분들께서는 염려하고 그렇게 계시죠. 눌림목 매매라고 하는 건, 눌림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항상 상승하지만은 않지요. 잠시 눌러졌다 또 가고 눌러졌다 가는 그러한 눌림목. 그러나 그 눌림목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어떤 자리가 바로 눌려지는 자리이고 하방 경직된, 즉 지지선에 해당하는가 이렇게 정확히 아셔야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매수라든지 하시겠지요. 그리고 이렇게 고점에서 227만 주가 나오면 불안하지요. 그리고 저의 채널에 기술적 분석인가요? 어디에 보면은 일봉의 캔들을 벗겨보자 라고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6만원에서 종가 5만 2천원에 끝났는데요. 상당한 변동폭이 심했죠. 6만원에서 5만 2천원이니까 8천원에 해당하는 상당한 변동폭이 생겼습니다. 일봉의 캔들만 보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요 캔들을 자세하게 속을 더 더듬해 보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일봉을 분봉으로 자세히 조사해 보면 시장에서의 어떤 흐름이 나와 있는지를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이 일봉의 캔들을 분석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눌림목 매매가 무엇인가를 잠시 제가 예전에 정리해 놓은 것을 아주 일부분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제가 공부한 부분이기 때문에 눌림목의 매매에 대해서 공부하실 분들을 참고사항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적어 놓은 것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읽는 것은 함께 제가 말하는 것보다 다시금 영상을 보실 적에 천천히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것을 보여주지 않고 하게 되면은 잘 이해가 안 되시기에 이렇게 보고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주가가 하루 또는 이틀 하락하더라도 지지선의 지지력을 발휘하면서 재상승의 발판을 마련하는 구간에서는 하방 경직성 지지력을 발휘하면서 반드시 거래량 감소를 보입니다. 눌림목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동평균선들과의 이격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격이 벌어지면 차익 실현이 불가피하니까요. 보통은 이동평균선, 추세 지지선, 매물벽, 지지선의 자리를 훼손하지 않고 저점 모멘텀의 영향력 안에서 재상승 파등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구간이 눌림목 구간입니다. 세력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저는 세력이란 말을 잘 사용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세력이라고 하게 되면 마치 작전주 냄새가 나고요. 이 세력이라는 말을 시장의 리딩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어느 종목이든 간에 그 종목에 리딩자가 있죠. 쩐주, 돈이 많은
박셀바이오 같이 이렇게 4개월 만에 2000% 이상을 끄집어 올리는 그러한 리딩자. 이 세력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가격 조정과 횡보의 구간을 통해서 미수로 매수한 개인들의 물량을 저점에서 회수하거나 떨구면서 물량 조절을 통해 재정비 기간을 갖고자 하기 위함도 있을 듯 싶어요. 이러한 구간에서 물량을 뺏기기보다는 저점 매수의 관점으로 물량을 늘리거나 위에 익절한 물량을 재매수함으로써 수익의 극대화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눌림목 매수에서는 반드시 거래량 체크를 해야 합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눌림목이 신뢰도가 높습니다. 거래량이 많게 되면은 그 지지선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감소를 보이고 개인들의 매도세를 그대로 놔두면서 시세는 하락시킨 후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세력들의 계속 매수를 유지시켜 물량을 늘려가는 구간이 죄송합니다. 자꾸 왜 매물대라고 말하죠? 물량을 늘려가는 구간, 이것이 바로 눌림목 자리입니다. 이 구간에서 대량의 거래량을 수반하고 시세가 밀린다면 세력들이 이탈하는 것이므로 지지라인을 붕괴할 경우 손절 대응이 필요한 곳이기도 하고요. 눌림목 상태에서 키포인트는 거래량의 감소 그리고 지지라인의 유지에 있다는 것. 눌림목 상태에서의 키포인트는 거래량이 감소해야 된다. 그리고 지지라인 앞전의 저점을 유지해야 된다. 꼭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눌림목 매매는 되도록 종가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중에는 세력들의 물량을 고점에서 이익 실현하고 나가기 위해서 상하 등락과 거래량이 터질 수 있으니 장중 양봉은 의미가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는 추가적인 상승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볼 것 다 보고 종가 부근에서 매수를 고려하는 것이 안전하다 하겠습니다. 가급적 종가 무렵이나 종가 매수를 해야 된다. 이것이 눌림목 자리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그러면 어디가 눌림목 자리일까? 오늘 어제보다 거래량이 더 많고 윗꼬리도 길고 거래량도 227만 주나 나왔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봉의 캔들을 분봉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의 이곳을 이렇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오늘 1월 5일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이곳 56,000원 이곳이죠. 이 구간에서 주가가 56,000원대에서 52,000원 종가가 형성될까지 거래량은 대단히 적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조금 더 이렇게 보게 되면 더 자세히 요 정도로 보게 되면 좀 더 알 수 있겠죠. 네. 요것은 큰 거래량이 10분봉인데 어제 종가 무렵에 10분봉에 10분 동안에 60여만 주가 거래량이 나왔고 오늘 역시나 여기 시간대가 대략 9시 5분대네요. 9시 5분경에 역시 그와 같은 대략 60만 주 정도가 이렇게 54,000원에서 바로 6만원대까지 10분에 60만 주의 거래량이 나왔죠.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질 적에는 대단히 적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과연 52,000원이면 이것이 눌림자리가 되겠느냐? 여기를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52,000원 자리는 어디인가? 바로 요곳 돌파하기 어려웠던 이 저항선이 이제 돌파하고 나서의 그 선을 우리는 보통 교과서에서 지지라인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저는 52,000원 이하에서는 떨어질 확률은 대단히 낮다.
현재 일봉으로 보게 되면 5일선이 5만원대에서 5만원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이것은 일봉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크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것은 최근에 11월 말만 하더라도 3만원대 위치했었고요. 큰 거래량이 나왔고 이때가 바로 1150만 주의 거래량이 나오고 그 다음날 대략 350만 주의 음봉 거래량이 나왔죠. 그러면서 하방이 이렇게 경직되면서 다시 상승했다는 것을 알고요. 이렇게 여기에 까만 선이 바로 5일 이동 평균선, 즉 일주일간의 주가 평균선, 현재 어느 정도 올라왔냐면 5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내일 정도라고 한다면 평균 내면 이것이 5만 1,000원 정도.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설명해 드렸죠. 기술적 분석에서 이동평균선은 오늘의 종가를 더해주고 앞에 5일 전을 가격을 빼서 산술적으로 더해서 평균 내면 5일 이동평균선 대략적으로 5만 1,000원 이상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따라서 5만 1,000원, 5만 2,000원 정도에서는 사셔도 밀려봐야 어느 정도밖에 되지 않고 다음 주가 되면 바로 JP 모건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서 라이센스하고 기술 이전을 논의하게 되죠. 상당히 회사에서는 준비를 철저히 기술 이전에 대해서 준비하고 또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 돌파하고 좀 눌려줄 적에 큰 거래량은 이제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적에 52,000원 이하에서는 재매수를 하거나 추가 매수에도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요런 자리가 바로 눌림목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52,000원에서 사봐야 51,000원이 가도 1,000원 정도 빠지고 5만원까지 온다 손 치더라도 감사하게 받으면 되죠. 시간에서도 보게 되면 전일에 비해서 시간에 100원 정도 빠졌고 큰 거래량이 나오질 않았죠. 따라서 52,000원이면 충분한 좋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곳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필요한 부분 각자 그동안에 공부를 하면서 시장에서 느꼈던 부분들을 첨삭을 하면서 자기만의 눌림목 매매에 대한 기본 개념을 확립시키는 경우도 좋은 공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저는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프로그램 수급 상황을 한번 보게 되면요. 외국인들이 모두 팔아먹은 흔적을 보입니다. 알뜰히 모아서 10만 주 정도를 이렇게 익절을 했고 기관 투자가 역시 2만 1,000주 기관 물량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확률은 대단히 높고요. 따라서 오늘의 윗꼬리의 고점에서 누군가는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많이 잘 소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은 현재 그렇다라면 지분이 10만 주를 빠진 71만 주 정도요. 따라서 현재로 봐서는 외국인들은 지분이 6% 정도는 가지고 간다. 그렇다면 내일 다시 수급이 들어올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도 양 쌍끌이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어쨌건 JP 모건 컨퍼런스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이제 2021년 신년 들어서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넉넉하기 최소 1년, 넉넉하게는 2년 3년 정도, 이제 작년 6월 달에 상장했으니까 2년 반 정도만 기다려도 충분한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신년 들어서 이틀 거래됐어요. 어제 10% 정도 이상 12%인가요? 상승하고 오늘 6% 하락하고 하방 경직되고 다시 이 윗꼬리를 점점 잡아간다라면 거래량은 좀 더
줄어들면서 6만 원대에 안착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늘 예측보다는 시장에서 움직임 그대로 보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측을 한다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들 하죠. 저는 예측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성장만 믿고 보이는 대로 오늘은 6% 빠지고 차트로 보니까 52,000원 이 정도는 충분해 이렇게 차트와 대화를 나누면 된다 싶습니다. 오늘 두려움에 떨어졌던 주린이분들, 너무 고점에 잡으셨던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너무 지나치게 고점에 추격 매수해서 잡으셨다라면 저점에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조금 기다림, 우리는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급전도 아니고 충분히 기다림을 통해서 수익률을 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수목금 3일 남았고 다음 주 JP모건 컨퍼런스를 기대감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